무리 말뚝의 축방향, 압축 지지력 산정 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무리 말뚝의 효율, 집안 조건에 따른 무리 말뚝의 지지력이라고 요 파트가 구조물 기초 기준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문제 접근을 위해서는 개요 부분에 이제 기승전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리 말뚝의 축방향, 압축 지지력 산정이라는 게 이제 먼저 들어가줘야 되겠죠. 무리 말뚝 산정 방법도 중요하지만 산정시 고려사항, 산정 방법, 그다음에 뭐 처음에 외말뚝부터 시작해. 외말뚝이 있어야 무리 말뚝이 있는 거죠. 외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 전형 파동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전형 파동제에서 그 고려 사항들이 있죠. 각 말뚝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일단 한번 볼게. 무리 말뚝의 효율은 어떻게 하고 집안 조건, 사질토, 점성토, 안반에 따라서 지지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통 사질토는 그냥 1로 두고 점성토는 한 0.7, 네, 안반은 고려하지 않죠. 우리 설계할 때 기준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구조물 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외말뚝이 가지고 있는 효율하고 무리 말뚝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말하는 건 에타 값이에요. 안반은 고려하지 않고 이 효율이 점성토에는 약 0.7 정도 되더라. 사질토는 그대로 반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문제점은 지지력이 저하되고 치마량이 증가되고 경제성이 저하되고 마찰 지지력이 저하된다. 이게 무리 말뚝이 그냥 무리 말뚝 일단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 0.25 2.5 8배 8배 2.5배는 뭐냐면 횡방향의 지지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축방향 지지력은 무리 말뚝의 그 압력 구근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중첩이 되면 무리 말뚝이고 이게 각자 떨어지는 거리에 있으면 압축 지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연직 압축 지지력. 아까는 횡방향 지지력이었고 횡방향은 섀도우 이펙트 그 중첩되는 부분이 섀도우 이펙트였는데 요 축방향은 그러니까 이 압력 구근에 의해서 압력 구근이 중첩이 되는 요 구간이 이제 얘 때문에 이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압력 구근이 형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리 말뚝에 의해서 지지력도 지지력이지만 큰 문제는 치마죠. 그죠? 무리 말뚝 때문에 치마가 더 크게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 그 문구들도 언급을 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치마량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 지중응력 영향의 범위가 증가될 것이다. 경제성 저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집안 조건에 따른 무리 말뚝 지지력이 사질토는 보통 같이 본다. 외말뚝하고 그 외말뚝의 지지력에 합하고 무리 말뚝의 그다음 점성토일 때는 일단 외말뚝에 곱하기 효율을 곱해주는데 무리 말뚝의 에타 값을 이거 때문에 무리 말뚝의 효율을 하는 거죠. 이거 곱해줘야 되는 이 개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다라는 거하고 결국 요거 구하는 값은 요걸로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으로 하면 요 값이 나오는데 요 둘 중에 작은 값으로 해줘야 된다. 이 QP는 자 요렇게 됐을 때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3분의 1 지점 여기에서 나오는 요 면적을 말하죠. 요 가상 케이슨 기초 요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가상 케이슨 기초라는 거는 요 말뚝이 있으면 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가상의 케이슨 기초로 가정을 하는 거죠. 주면 면적하고 저면적 요 저면적하고 여기 주면 면적을 가지고 FS하고 QP를 구하는데 안반은 지지를 산대서 안반에서는 무리 말뚝을 효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근데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물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한 그 어떤 결론으로 뭘 써줄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제 정연 파동제에 의해서 산정 방법하고 고려사항, 그다음에 문제점을 이제 도입부에 들어가 두잖아. 그러면 효율이 그 그림에 의해서 에타 값이 나올 것이고 에타 값을 구하는 이유는 몇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 그림하고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치마량이 더 중요하다. 무리 말뚝을 하게 되면
지지력보단 지지력은 나올 수 있지만 치마가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치마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하셨어요? 문제? 하여튼 이거는 다 언급을 다 해줘야 돼. 그 말뚝의 그 지지력 산정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터널 설계에서 터널 천단부에 강간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면 다음에 대해 설명해라. 강간 보강 그라우팅의 역할, 수치의 적시, 강간 보강 그라우팅의 해석 물성치 산정 방법. 그러니까 참 이게 그죠? 실무를 하지 않으면 답을 못 쓰게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 다음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129회가 너무 쉬웠어, 문제가. 그죠? 그래서 변별력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합격자들은 정말 진짜 탁월한 답을 쓰지 않으면은 불합격 요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59점 나온 이유가 그거야. 변별력이 없는 거야. 그 쉬운 문제들은 다 그만큼은 공부한 사람들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특별한 변별력을 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합격이 됐었는지 이번 시험 참 이렇게 나온다고. 이번 시험 진짜 문제들이 보면은 참 이제 앞으로 향후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자, 이게 강강보강 보통 언제 해요? 인버트 아치에서 하죠. 전층 터널, 연약지반, 아니면 이제 뭐 그 패턴 중에서도 제일 약한 뭐 6이나 갱구부나 아니면 뭐 파세대가 나왔다, 단층대가 나왔다, 아니면 용출이 됐다, 아니면 뭐 어떤 이질 지반이 나왔다. 그럴 때 이제 하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나툼 터널 설계에서 천단부에 강강공강 그라우팅 하는 목적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목적 아까 얘기한 쭉 그런 것들을 나열해 그림으로 그려주면 제일 좋아요. 어떤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조사 방법으로 TSP가 있고, 뭐 선전시추 보링이 있고, 그다음 막장을 잘 관찰해야 된다. 베이스 매핑, 선전시추, TSP까지 그러니까 그 사전에 개요 부분에 각자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데 어쨌든 절차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강강다단을 왜 하는지, 왜 할 때는 어떤 집안들에 하는데 그 집안들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사전 조사 방법이 또 중요하다는 걸 또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답안으로 가보면 문제 충실해서 역할, 강강 보강 그라우팅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주입제에 의한 외곽부의 차수도 들어가고 상부 토합의 경감, 지표 치마 및 천단 치마를 경감시키고 강간에 의한 빔체를 형성을 한다. 이완 영역을 감소시키고 측벽부의 변이를 억제한다. 강간 다단 그라우팅을 뭔가를 좀 먼저 봐야 돼. 강간 다단이란 말은 이게 강간이에요. 밖에 외곽에 강간이 있고 안에 또 관들이 있어요. 이 관이 길이가 다 달라. 다단이란 말이 그 말 다단. 길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패커라는 게 있어요. 패커로 첫 번째 패커를 막아. 그리고 그 그라우팅 주입을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거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이제 다 천공은 다 돼 있어요. 이게 강간이 밖에 강간이 천공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천공이 돼 있는데 이 여기로 이제 그라우팅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패커로 막고 여기부터 먼저 그라우팅을 채우고 그 다음 패커 열고 이거 여기 채우고 이렇게 나오는 게 다단이야. 강간 다단. 먼저 개념을 설명하자면 그래. 실제 이제 시공을 할 때 그라우팅 여기서부터 채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밀면 압력이 이까지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만 대고 말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게 강간 다단 길이가 긴 거는 뭐 10몇 메다, 뭐 20m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집안이 그만큼 안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터널 막장에서 하다 보니까 밀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상향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압이 그만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패커로 막고 쏘고 막고 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게 강간 다단입니다. 이게 강간 다단이 뭔지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이 각도가 뭐 8도에서부터 보통 뭐 20도, 30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 수직으로는 안 하겠죠. 그거는 또 락볼트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전방에 여기가 굴착을 하기 전에 전방을 먼저 보호하는 개념이 가장 크겠죠. 그죠? 전방이 이제 여기 쏟아져 내리면 안 되잖아. 굴착했을 때.
그 보호 개념이 가장 클 것이고,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너무 못 그렸는데 좀 자대고 이쁘게 좀 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답이 뭐냐면 수치 해석. 어렵습니다. 수치 해석 C. 그라우팅의 해석 물성치 산정은 어디 있냐, 뭐냐면, 이 밑에